지금 많이 느껴요. 와이프가 옆에 없을 때 이렇게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형 힘내세요. 응? 형수님 금방 오시면 형수님 또 금방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갑자기 그 동생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갑자기 막 그냥 막 뛰어오네요. 요즘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와이프도 빨리 낳고 좀 힘들고 나름대로 그 힘든 티를 안 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네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네, 최근에 좀 가게가 좀 많이 좀 바빠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인사를 못 드린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그 제자들한테도 교육하는 중에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고 어떤 업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가 장사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상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권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권이 좋은 곳에서 보증금도 많이 내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월세도 비싸게 내면은 좋은 상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뭐 월세 되게 많이 주는 곳에서도 장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월세를 내면서 매월 적지 않은 금액, 가령 뭐 300에서 500, 그 500에서 1000, 요 사이를 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딱 핵심적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게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A라는 상권과 있고 B라는 상권이 있어요. 자, 이 A라는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 좋아요. A급 상권입니다. 자, 이 B라는 상권은 별로 A급 상권은 아니지만은 약간 외진 곳, 뒷골목에 있는 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게 얻을 때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겠죠? 장사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자리에 가야 돈도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B 상권 같은 경우는 별로 이쪽 상권을 잘 보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B 상권을 봅니다. 왜? 일단은 이 B 상권을 가면요 월세가 저렴합니다. 물론 유동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도 저렴합니다. 지금 저희 매장이 20평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권 자체가 없는 동네예요. 제가 여기 한 6년 전에 한번 올 때만 해도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예 암흑이었어요. 제 가게 앞에 간판을 키면요 제 간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식당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몇 개 떠박떠박 있던 그런 가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월세를 500에 60입니다. 그럼 두 칸이면은 1000에 12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게를 선택을 했어요. 왜? 일단 집하고 5분밖에 안 되는 거리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큰애랑 작은애랑 중간에 있는 매장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가게 선택을 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전에는 매장이 좀 멀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방치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매장을 옮겼던 거고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월세가 되게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기존에 300만 원씩 내던 그런 월세를 거의 이제 반 가격도 아닌 120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평수는 굉장히 넓어요. 120평의 정사각형 매장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10평이에요. 홀이 10평입니다. 홀이 10평인데도 테이블 4개, 16명이 앉을 수가 있고요. 반은 또 우리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보시면은 이 지혜가 지금 원래 처음에는 룸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서빙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돼요. 왜냐면
배달하고 홀하고 같이 하면 한 번 몰리면은 홀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그냥 난립니다. 그래서 이 방을 이제 우리 아이도 공부방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테이블은 뭐 4인 테이블 4개, 4인 테이블 4개거든요. 그래도 이 4테이블 갖고도 저희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홀 손님만 받습니다. 배달은 물론 또 따르겠죠. 그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그 4개 테이블 어떻게 하루에 홀에서 100만원 팔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장사를 뭐 지금 뭐 오래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단가입니다. 사시미에다가 뭐 사케 한 잔 먹고 뭐 하면 객단가 한 테이블당 보통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하면은 거의 100만원 가까이 홀에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저렴한 매장입니까? 120만원 이거 정말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장사가 안 될 때는요, 120만원이란 금액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매월 120만원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뭐 관리비, 뭐 외 뭐 또 기타 금액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은 상권을 얻으실 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상권, B 상권 있지만은, 물론 A 상권 헬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상권이 좋고,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은, 거기서도 그만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건비, 월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이제 가게 얻을 때도 뭐 권리금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B 상권 같은 경우는 월세도 저렴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직원도 쓰지 않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아프면서 저는 직원을 안 써요. 직원을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직원을 안 쓰고 제가 앞주방 뒷주방 다 하면서 파출부 아줌마 한 명 부릅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파출부 아줌마 한 명 오면요, 깨끗해요. 주방 깨끗합니다. 제가 시킨 대로 다 해주니까. 홀에 뭐 그릇 좀 치워주세요. 홀에 서빙 좀 해주세요. 뭐 샐러드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내가 뭐 직원 쓰고 알바 쓰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근처에 본인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근처에 파출부가 있다고 하면요, 그곳에 가서 수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파출부를 쓰는 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권에서 저처럼 그냥 뭐 크게 욕심 안 내고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비상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 준비하시고 가게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이제 가게를 얻어보고 했던 이런 경험에 의하면은 왜냐면 저는 A상권, B상권 다 있어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그래도 B상권이 낫다라는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자, 이거는 정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매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러 갔어요. 그 가게가 마음에 들어. 근데 그 매장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가게가 한 20평 돼. 이 매장만 보면 안 됩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초밥집을 한다고 해요. 자, 내가 이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여기서 초밥집을 할 거야. 자, 근데 이 가게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주위에 500m 반경 내에 초밥집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초밥집이 있다 그러면 이 초밥집이 과연 얼마나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뭐 리뷰나 블로그, 뭐 배달의민족 이런 데 들어가면 이 가게 정보를 알겠죠. 거기 가서 꼭 검색을 해서 이 가게가 초밥이 어떻게 나가고 어떤 스타일로 나가고 어떤 모양으로 나가는지를 꼭 보시고, 아, 내가 이 가게를 이길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가게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딱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그 가게보다 음식이 못한다 그러면요, 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 가게는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가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내가 매장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반경 500m 내에서는 꼭 초밥집이 몇 개 있는지 검색을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시간 날 때 그 초밥집에 가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 내 주위에 상가를 보셔야 돼요. 자, 가령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가게가 20평이야. 근데 요 옆에 보니까 한 30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가 막 가게가 큰 가게들이 주위에 많아요. 자, 이거 되게 위험한 가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 가게 운영하는데 똑같은 초밥집, 만약에 뭐 저희는 브랜드가 아닌 초밥집인데 저쪽에 브랜드 초밥집이 들어와요. 무슨 뭐 상무초밥, 뭐 호랑이 초밥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캐주얼 초밥들. 그런 데는 이 가게 자체를 작은 걸 얻질 않아요. 뭐 10평, 뭐 15평 이렇게 얻지 않습니다. 대형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가령 내가 이 매장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어. 한 5년째 잘 벌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40평짜리 내 옆에 한 100m 밖에 안 되는 그 40평짜리에 가령 뭐 상무초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타격 입는 거예요. 입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잘 가는 갈비집이 있는데 그 갈비집이 이제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고객도 많고 갈비로서는 제가 볼 때는 참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인데 그 옆에 30m 옆에 매장이 한 70평, 80평 되거든요. 그곳에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 그 명륜진사 갈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죠. 가서 이제 가게 가서. 저는 명륜진사도 물론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갔는데, 뭐, 별로 여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 갈비집. 제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갈비집은 정말 맛있는 갈비고, 명륜진사는 그냥 뭐 대중적인 맛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근데 옆에 명륜진사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타격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셨던 단골 손님들도 한 번쯤은 가요. 가봅니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아, 생겼으니까 한번 가보겠죠. 정말 힘들었다.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도 종업원을 쓰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에요. 매장은 한 12~13평 되거든요. 남편이 서빙하고 불 넣어주고 사모님은 주방에서 고기하고 뭐 갈비 재주고 이런 거를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한 4~5개월 동안은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잘 버티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니까 저희 매장에 그동안 오셨던 고객님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정말 맛있게 드셨던 고객들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버텼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제가 가니까요, 예전처럼 웨이팅을 합니다. 저 가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박수 쳐주고 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정말 대단해. 사장님처럼 장사하시면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너무 그동안 잘 참으셨고 이제 보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그 기간만 견디면 돼요. 저희 초밥집에 와서 먹었던 분들이 옆에 크게 생겼다고 해서 물론 처음에 타격은 있어요. 거기 가보겠죠. 저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초밥도 더 뭐 많이 주고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저희보다 낫다고 하면은 처음에 물론 가보겠죠. 하지만 단골이었던 분들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먹었던 분들은요, 다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짧은 기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티고 거기처럼 똑같이 한다, 가격을 내린다, 초밥 피스를 늘린다, 뭐 제품 갖다 쓴다, 막 이것저것 갖다가 막 맛으로 승부하지 않고 막 그냥 뭐 개수로 그냥 막 승부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근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이 손님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저기처럼 따라 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다시 왔을 때 왜 초밥 맛이 바뀌었지? 이거 상무초밥이나 뭐 별 차이 없네? 똑같네? 그러면 오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냥 그분은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힘들더라도 꼭 버티셔서 내가 신념을 갖고 내가 했던 그 맛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장사를 하시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힘들 수는 있어요. 길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상가를 얻으실 때 내 주위에 500m 관내에 나보다 큰 매장이 있지 않는 곳이 좋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가게를 얻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굳이 좋은 상권 가지 말고 약간 뒤쪽 상권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맛은 되니까 이 맛과 그리고 가게 너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가게는 이렇다. 스시마루는 이러한 가게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특색 있는 맛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매장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님들이 이 매장은 맛도 있지만 저 사장님은 어떠한 분이다. 이런 것들도 꼭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또 매장에 뭐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초밥도 나눠주고 이런 뭔가를 계속 해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시마루는 초밥도 나눠주고 되게 봉사도 잘 하시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응원 많이 해줘요. 진짜 사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성공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먹고 가시면은
잘 먹었습니다 응원하고 아 정말 맛있네요 라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노력하고 고생했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촥 하고 그 고객이 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행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정말 많이 행복해요. 제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못 나오고 있지만은 저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동생들이 있어요. 와서 저희 와이프 없다고 최근에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인 일도 바쁜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도와준 우리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도 있고요. 또 어떤 동생은 와서 홀에 저 수족관 이런 거 더럽다고 청소해주고 막 고기도 막 갖다가 넣어주고 아 진짜 제가 아 이게 아 참 동생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하고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많아요. 동생들이 매장 와서 또 형이 또 외롭다고 저녁에 외롭다고 와서 또 치킨도 사주고 같이 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그냥 단순히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해주고 위안해주고 형 힘내세요. 어? 형수님 금방 오시면 형수님 또 금방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갑자기 그 동생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갑자기 막 그냥 막 뛰어오네요. 요즘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와이프도 빨리 낳고 이렇게 좀 힘들고 나름대로 그 힘든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네 아무튼 뭐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힘들 텐데 제가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또 힘든 내색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동생들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좀 울컥해서 좀 갑자기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좀 옆에 많이 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갑자기 그 가게 잘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중에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뭐든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상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째로 중요한 거는 장사를 하려는 저의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모든 거는 제 마음속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 마음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남들보다 1시간 아니요 2시간 일찍 나오고 2시간 늦게 가세요. 자영업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월급 주고 받아먹는 그런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생활이 있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에게 수익이 오는 겁니다. 저희는 퇴직금도 없어요. 오늘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을 잘 명심을 하시고 장사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했다가는 제가 갖고 있는 투자금 다 날립니다. 저도 날려봐서 알아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맨날 장사했는데 내가 여기다 1억 투자했는데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이거 진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미쳐요, 미쳐.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안 되면 내놓고 다 폐업하고 뭐하러 장사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냐. 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메뉴가 뭘지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메뉴에 대해서 잘하는 집에 찾아가세요. 전국에 그 잘하는 집 유명한 집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집은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가서 보고 그냥 체크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조금 음식 좀 하겠지 하고 도전했다가 그냥 나락이라니까요. 나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보면은요 얼마 전에 가게 문 열었는데 한 달, 2달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폐업. 그 사람 거기다 인테리어 한다고 분명히 몇 천만 원 한 투자금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 투자했을 텐데 그거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가게 안 나가면 보증금 매월 까지는 거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래 뭐하러 장사하는 거. 차라리 하지만 그 돈 갖고 그냥 차라리 어디 저축해 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돼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해드린 말씀,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했던 이 얘기들, 상가를 얻을 때 A상권, B상권 있을 때 어떤 걸 얻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남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많이 가보고 내가 원하는 이 매장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있으면서 보세요. 어떤 것. 자,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 매장을 얻을 때 제가 했던 오늘 이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우리 그 자영업자가 꼭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